절대 전략입니다. 한 주 마무리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 어떻게 시장이 전개될지 궁금하시죠? 함께 해주실 분은 신한금융투자의 김남형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남현 오늘장, 부지점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마무리 반갑습니다. 됐는데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해주세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는 고민되는 상승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의미인가요? 고민되는 상승. 예, 제가 이거를 이제 주식 얘기에 앞서서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시장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오늘 저희가 뭐 3,310포인트까지도 갔었던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는 강세장이지만 최근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익률은 또 좀처럼 회복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보면 개인분들이 많이 사신 게 삼성전자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SK 하이닉스, SK 바이오사이언스, 신세계 이런 종목들인데요. 사실 뭐 수익률로 보면 카카오 빼고는 뭐 지지부진했죠.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상승하면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익이 부진한 것은 현재 국내에서 확실한 주도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들은 주도주 이외에도 대세 상승 국면에서 필요한 조건들을 몇 가지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대략적으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경기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또 주도주, 그리고 또 수급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1분기까지는 기업들 실적, 또 경제 지표 이런 부분들이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물가 상승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다소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뭐 또 주요국들의 경제 전망치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경제 지표들도 많이 엇갈리고 있죠. 그리고 뭐 그 전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2분기 피크아웃이라는 말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정점을 찍고 둔화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들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주도주도 사실 이번 주에 카카오 네이버가 상당히 눈에 띄는 흐름을 보였었죠. 그런데 또 너무 앞서가는 흐름을 보이게 되면 뒤탈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주식시장이 오르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반도체를 비롯한 IT 업종의 주가 상승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내년에 어떤 기업 실적 개선이 컨센서스를 넘기기 위해서는 IT 업종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최근에 뭐 반도체도 그렇고 IT 업종들의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좋긴 합니다. 하지만 또 길게 보면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충족할 건가 실적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견들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긴 합니다. 또 개인분들이 또 많이 매매하셨던 뭐 자동차주들 보더라도 최근에 신차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매출 전망은 좋아졌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비용 상승으로 또 수익성 개선에 대한 전망도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주 매수 세력의 부재 역시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오늘 물론 오랜만에 외국인 기관들이 좀 모처럼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관의 대표격인 국민연금도 스탠스가 매수가 좀 계속 들어오기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외국인들도 최근에 그 미국 테이퍼링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좀 외국인들 매수세도 기대하기 쉽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물론 최근에 아시아 쪽 중심으로 주식 비중 축소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개인들이 주 매수세로 나서야 되는데 어제하고 오늘 이제 그 반도체, 자동차주들, 개인들이 선호한 업종들이 좀 바닥을 찍은 모습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조금 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오늘 하이닉스 같고 흐름도 좋긴 했지만 이보다 더 강한 반등을 보여줘야 좀 그 매수세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붙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방금 몇 가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말씀드린 이유가 뭐 시장을 부정적으로 봐서는 아니고요. 향후에 이런 세 가지 부분들이 좀 개선되는 모습 보인다면 좀 더 안정감 있게 우리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부지점장님 고민이 역력한 그 한마디를 주신 것 같아요. 고민되는 상승. 확실히 지수는 사상 최고치인데 수익 내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또 지점에 계시면 많이 실제로도 들으셔서 이렇게 한마디로 압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산무장세죠. 주도주 없고 수급 없고 모멘텀 없고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서려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장 체크포인트로 좀 특징들 몇 가지만 짚어주세요. 네. 오늘 뭐 체크포인트는 역시 이제 신고가죠.
코스피가 또 연준의 어떤 정책적인 불확실성 소화도 했고,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강세 힘입어서 장중에 3,310포인트 선까지 돌파를 했었습니다. 특히나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협상 타결과 실적 개선 기대로 증시가 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어저께 뭐 S&P 500이나 나스닥이 나란히 뭐 신고가 달성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 기관이 뭐 동반 매수세를 했는데요. 뭐 운수 창고나 금융이나 소비재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고요. 오늘은 또 모처럼 뭐 이렇게 업종들이 좀 전반적으로 상승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주가 올랐던 뭐 카카오, 네이버 빼고는 뭐 이런 기술주 제외하고는 뭐 대부분 업종이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고, 오늘 그 인프라 바이든 그 정부의 인프라 투자 예산안에 합의했다는 소식 때문에 뭐 철강이라든지 뭐 해운, 기계 뭐 이런 쪽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면 이제 수출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현대건설 기계라든지 뭐 두산인프라코어, 뭐 포스코강판, 포스코 뭐 이렇게 이런 쪽으로 골고루 올랐던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어저께 미국에서 인프라 합의 나오면서 금융주들이 좀 강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저희들이 그 은행주도 금융주들이 영향을 받긴 했습니다만, 아까 장중에 뉴스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배당 성향이 그동안에 이제 은행주들이 20%로 제한이 됐었습니다. 근데 금융위원회에서 어저께 회의하고 오늘 밝힌 내용인데, 향후에 금융지주사들이 다음 달부터, 7월부터죠. 자율적으로 배당이 가능해진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좀 온기가 확산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뭐 코스닥의 경우에는 개인들 자금이 좀 꽤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 견인했고요. 네, 뭐 아시아 전반적으로 뭐 오늘 양호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다음 주에 저도 이제 막 계속 고민을 하고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많은 좀 네.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주도 일단은 작은 범위에서는 좀 완만하게 상승세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찌됐건 지금 긴축 불확실성이 조금은 완화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업종이 좀 순환매가 지금처럼 이루어지면서 지수 레벨은 약간씩 높아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말해서 이 합정과 마찬가지로 지수는 오르긴 오르는데 일부 업종으로만 순환매가 되면서 모든 분들이 좀 수익 내기가 쉽지는 않은 장이 이어질 거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좀 많이 올랐던 인터넷주들은 좀 잠시 쉬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뭐 계속 언급이 됐던 뭐 2차 전지 소재라든지 배터리,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소비재들이 좀 조정을 받았었죠. 그래서 다음 주는 다시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요즘 특히나 전기차 쪽 종목들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작년에 사실 가장 많이 매매했던 종목들이 이쪽 산업인데요. 저는 이제 이것도 계속 좋게 보는 이유가, 어찌됐건 글로벌리하게 봐도 이쪽 산업이 뭐 단기에 오르고 말 종목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나 소재, 미래차와 관련된 종목들까지 아울러서 관심주에 등록해놓고 조정받을 때 사면 더 좋고, 강한 종목들은 또 일정 부분 현금으로 추격 매수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출 지표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 수출 호조에 따라서 실적 늘어나는 IT 대형주들도 좀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타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LG전자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LG 마그나 설립 그리고 스마트폰 철수 발표 이후에 고점을 찍고 계속 횡보 중이었다가 최근에 완만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종목을 볼 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게 보는 스타일이 현재 실적도 잘 나오고 또 시장에서 좋아하는 성장 스토리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비싸지 않은 주식이어야 되는 이제 이 세 가지 조건인데요. 또 이제 막상 찾아보면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에 LG전자는 뭐 수익도 잘 내고 싼 주식은 했지만 좀 가장 중요한 성장성에 의구심이 있었죠. 근데 이제 전장이라는 스토리 채워지면서 네. 뭐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2분기 수익도 컨센에서 상향 조정해서 뭐 괜찮을 거라 보이고요. 그리고 유통 소비재도 좀 이제 주가가 더 오르는 종목에 시장이 관심이 쏠릴 거라 보이고요. 어찌됐건 뭐 소비자 심리지수라든지 각종 경제 지표도
소비재에 유리한 방향이라 보입니다. 좀 전에 네. 수출 호조에 따라서 IT 대형주 좀 보자 얘기해 주셨는데 다음 주 월말 월초니까 수출 지표도 좀 나오겠네요. 준비되어 있는 경제 지표 좀 몇 가지만 봐주세요. 어떤 거 있나요? 예. 다음 주 발표할 중요한 지표들 보면 7월 1일 날, 한국의 6월 수출입 동향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2분기 실적 추정할 때 미리 감안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요. 일단 6월 한국 수출이 한 500억 달러 넘어서면서 전년 동월 대비 한 30% 내외 증가할 전망인데, 지난해 6월 수출 실적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가 일정 부분 반영된 거라 볼 수 있고요. 미국에서는 7월 1일 6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를 하고 7월 2일 날 6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6월 미국 비농업 부문 고용도 한 전월 대비 한 70만 명 내외 증가하면서 양호한 노동 수요 반영할 전망이고요. 중요한 이유가 이 유휴 노동력 변화가 이제 나올 텐데 이 유휴 노동력 감소가 확인될 경우에 연준이 테이퍼링 논의를 또 공식화할 수 있는 명분이 강화되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7월 2일 날은 6월 실업률이 발표합니다. 네. 표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시청자분들이 이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절대 전략 이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그 시장을 기대하기보다는 좀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코스피의 실적 전망이 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이 지금 역사적으로 고점 경신했긴 했지만 PR은 여전히 연초 대비 낮아졌습니다. 어쨌든 이보다 시장 계속 레벨업 하려면 일정 부분 강력하게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 보이고요. 7월 초부터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다면 또 증시의 밸류에이션 부담은 더 낮아질 거고 높아진 눈높이에 못 받쳐진다면 기술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그에 맞게 매매를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맥락으로 좀 높아진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어떤 그런 실적 있는 종목으로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다음 주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연락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